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유승걸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포함해서 장관님들, 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며칠만. 예, 저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지난번에는 세출 예산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부총리와 또 국세청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지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입 관련돼서, 재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여.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유예하여, 제가 좀 이따 여쭙겠습니다. 누가 유예하는지를 여쭤볼게요. 유예하여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예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장님과 또 부총리께 여쭐게요. 결국은 이제 금년도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한 10조 정도 된다. 또는 17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하여튼 10조라고 합시다. 이제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그 세수를 가지고,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시간적으로 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까지, 물론 4월 초까지입니다. 4월 초까지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이전에는 그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추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제가 오늘 조금 강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꼼수를 쳐서 금년도 세수를 내년에 유예하여, 누가 유예하느냐 하면은 국세기본법하고 또 국세징수법의 13조와 14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에 어떤 경우에 유예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세기본법 제6조, 아까 2조라고 했는데 6조입니다. 먼저 국세징수법의 제13조에 관할 세무서장은 등등등등 해서 2항에 납세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예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유예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세무관세에서 이제 확정을 할 겁니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6조에는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물론 천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2조의 기한 연장의 사유 보면은 납세자가 화재, 전화, 이제 전투의 화재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 가정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아까 강조를 했듯이 유예하여라는 게 민주당의 당이 그러든지, 법인이니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러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지 정치인이 그렇게 유예를 해서 한다면은 10조가 아니라 또 가능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숫자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꼼수를 쓰는데,
꼼수를 쓰려고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납부유예를 하려면은 그 주체가 납부유예를 하지 않으면은 금년도 세입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세청장님, 작년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중에서 금년도로 납부유예가 돼서 넘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그거면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 된대요. 물론 그 기간 중에 제가 국감 때도 확인을 뭐 여러 건 해봤습니다만 그 이제 1년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1월 달에서 뭐 한 2월 달에 유예해 주는 경우 뭐 3개월 그 이제 시행령에 9개월까지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연말에 2020년 연말에까지 돼 있던 거를 2021년도에 유예하는 그런 경우가 3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3조 정도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아니 원하는 금액이 1인당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방역지원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전 국민한테 주려고 하면은 20만 원 주려고 하면은 우리 인구가 5,166만 명이니까 10조 3천억이 들어요. 25만 원이 된다면은 12조 9천억인데 13조가 들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합친 40.03%는 당연히 나중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계산 안 하고 어쨌든 유예하면은 된다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예하는 주체가 납세자가 되든지 국세청 아니면은 국세당국이 돼야 되죠. 맞죠, 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특히 지금 이거는 누가 촉발을 시켰느냐 하면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안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가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나 또는 세무당국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 권력이 유예를 하겠대요. 어떻게 유예를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국세청장을 불러서 또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10조 만들어내세요. 15조 만들어내세요. 유예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새 무슨 뭐 고발 사주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주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난지원금을 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께 한번 여쭐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예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 뭐 유예라는 표현보다 아까 국세징수법에 보면요.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는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인데 납부기한 연장은 그에 따른 조치는 작년도에도 한 바 있고요. 올해도 코로나 매년 하고 위기 때문에 있어요. 필요하면 수십만 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국세징수법 13조에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 요건이 있는데요. 요건에 부합이 되면 그러면 납부기한 연장을 그렇죠. 할 수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5조다, 13조다, 10조다 정해놓고 한다면은 예년의 경우에 한 평균 한 3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뭐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13조를 하려고 한다면은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국세청장이나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방법은 당정협의라는 그런 방식 아니면은 국세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시하는 방식 뭐 지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국세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
아니면 국세청장에게 사주를 하는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장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으면은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금액을, 그러면 결국은 국세청 직원 또는 일부선 세무관서에다가 지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외부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여당으로부터, 여당 지도부로부터, 여당의 누구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두 번째는 형법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도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저는 뭐 다른 당의 내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건 뭐 제가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해석을 좀 하면은 혹시나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라든지 또는 행정부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하는 출구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는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당도 반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이제 세입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세출 쪽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세입 쪽에도 이야기 안 되고 세출 쪽에도 안 된다면 이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한 60% 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어요. 특히 2030의 세대들은 거의 한 70%가 넘게 반대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 특히 이 대선 전국에서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의원님 저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좀 하세요. 예, 저희 국세청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납기 연장 등의 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그 않도록 말씀만 하시면 하겠습니다. 돼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요즘 공무원들 저도 공직 생활 해봤지만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모든 거 다 마찬가지지만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우리 기재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내년도에 1068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50.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보면은 아이 뭐 1068조 금액보다는 GDP 대비 50.2%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평균하면은 단순 평균해도 한 80% 정도 되고 가정 평균하면 한 120%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아직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우리 더 빈대가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아직 고령화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에 맞을 그 당시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우리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그다음 복지 지출 썩스를 하죠, 그죠?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지금 12.2%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이 20%인데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20%까지 되려면은 계속 지출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연금 충당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세 번째입니다. 그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의 직원들 또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실 밖으로는 많이 안 알려졌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에 가계부채의 질, 퀄리티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국가채무 1068조 중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만 이 금융성 채무하고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금융성 채무라는 거는 채권이나 또는 이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그런 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우리 그 텍스페이어들이 아까 납세자들이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채무입니다. 그래서 11년에 보면은 적자성 채무가 49%고 금융성 채무가 51%예요. 오히려 금융성 채무가 많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1068조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686조입니다. 얼마로 늘었느냐? 64%로 늘었어요. 그 대신에 금융성 채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가 36%밖에 안 돼요. 이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805조가 돼서 굉장히 문제라고 하면서 가계부채의 악성 가계부채, 예를 들어서 다중채무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는데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국가채무 중에서 국고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고채 중에서 외국한 평형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고채로 발행을 하지만 달러라든지 외화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가 채무 중에서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에 관련되는 사항은 여기에 경제 또는 관련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40%라 이야기했을 때 또는 지금 45% 이야기하고 있던 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60%라고 했던 거는 기축통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를 넘어서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갈 거고 나중에는 그 외국에서 기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CDS 프리미엄이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장관님, 네. 부총리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가 채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제 47.3에 내년에는 50.2인데 선진국이라든가 G20 국가, 우리하고 경제력을 비교할 수 있는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는 절대 수준은 월등히 양호합니다. 예, 그 숫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이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의원님 취지에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가 채무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국가 채무가 불가피하다는 면을 이야기를 한 그러나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지난다면은 관리 노력이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질병관리청장님. 네, 나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돌파 감염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부스터샷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6개월인지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꼭 6개월이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확보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
네, 의원님, 현재 저희가 추가 접종의 접종 간격을 6개월로 한 이유는 추가 접종에 대한 허가 기준을 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준용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부 국가가 5개월로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6개월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요양병원이나 시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있으신 분들은 현재 5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고요.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접종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을 좀 단축해서 추가 접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정해서 안내를 하고 접종을 좀 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백신 수급의 문제 때문에 기간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수급 상황은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이나 효과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들 전부 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부총리님, 네. 우리 국고금 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예. 지금 국고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국고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죠. 국고로. 네. 그래서 거기 관리가 돼서 지금 현재 재고가 시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뭐 제가 거기까지 왜 여쭤보느냐면은 이게 결국은 국채 발행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우리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하면은 이걸 저희들 그때 그 개정을 해서 일반 회계 세입의 부족 보전을 위해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을 이용해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우리 이만희 이 간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 세수를 잘못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절대 휘두르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총리님 듣기 좋지 않는 그런 이 별명이랄까 이런 거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회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그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 알고 계시죠? 예, 근로장려금이 우리 복지 지출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성격 매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그 자활근로 사업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세소위에서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그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또는 명명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소득세의 일종인데 이 증감 구간하고 평탄 구간하고 점증 구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점증 구간의 경우에는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 구간 한 개만 그래요. 네. 평탄 구간은 소득 효과가 항상 전부 소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여가가 정상제라는 전제하에서는 항상 그 노동 공급이 줄어듭니다. 정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당초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1조 3천억짜리가 지금 조세 지출로 돼서 4조 5천이나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근로 시간이 노동 공급이 늘었는지 근로 장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설문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점증 구간 한 구간에만 그것도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근로 시간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님, 네. 이 금액을 4조 1천억을 전부 복지부에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근로장려금 쪽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복지 지출, 복지 효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본래는 우리가 도입할 때에 earned income tax credit을 근로장려세제라고 했던 거는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 근로층에 대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단독 가구 2천만 원 되던 거 2,200만 원 올리고 헛벌이 가구 3천만 원 되던 거 3,200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늘어나서 지금 미국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카나다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도를 확대를 못 하느냐 하면은 재정 지출, 그렇게 조세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근로장려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지출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부 장관께서 검토를 하셔서 4조 1천억을 갔을 때에 복지 관련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으로 했을 때 하고 효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관련 연구기관하고 같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실증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 점증 구간에 있는 가구 근로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정감률도 낮아져서 그 분야에 있어서 대체 효과에 따라서 또 근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실증 연구는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의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재보충 질의하실 거죠? 네, 재보충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입니다. 네, 나오셔서 재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